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예, 경주시가 1등급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시 사상 처음으로 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청렴도 1등급 받았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1등급 이렇게 받으면서 종합 음,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이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그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해서 경기 안양, 여주, 경남 김해, 창원, 충남 천안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예.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통틀어서 또 종합청년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주시가 올해는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1등급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가가 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가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올해 평가는 지금 발표한 건 어차피 이제 2022년에 대한 평가니까요. 네. 그 2021년까지 평가할 때는 이 내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이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한 종합 음, 청렴도를 측정을 했습니다만 예. 작년 평가부터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이 부패 방지 시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 평가 체계를 수립해서 지금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직자와 국민 그러니까 내부와 또 그 유관기관에 그 민원을 했던 국민 이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청렴 체감도 또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또 기관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서 이 기관별 종합 청렴도를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내외부 그러니까 공직자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이 청렴 체감도를 60% 반영하고 그리고 청렴 노력도를 40%의 비중으로 음, 합산을 하고 이 부패 실패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경주시의 청렴도 지수가 계속 낮았어요. 등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2014년에 전국 75개 시 가운데 73위, 뭐 2015년 2015년에 그때만 해도 좀 등위를 이렇게 발표가 했었는데 2015년에 52위, 음, 2016년에 43위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좀 청렴도가 향상되는 듯 하다가 그 2017년부터는 이렇게 점수로 발표하지 않고 등급으로 1부터 5까지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발표를 하는데 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내리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 받았고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좀 올라가서 3등급을 받았고요. 음, 이번에 이렇게 1등급을 받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5등급에서 3등급, 1등급까지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합청렴도에서는 전국 시평균보다 경주시가 한 10.5점 높았고 또 공직자 국민설문조사 결과인 이 청년 체감도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경주시가 한 3.6점 앞서서 2등급 그리고 예. 부패 실태 부분에서는 전혀 없었으니까 0점을 받아서 음, 감점 요인은 전혀 없었고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경주시의 청렴 노력입니다. 이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기관장의 리더십,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 5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데 100점 만점에 97점 말 그대로 최고 점수를 받아서 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1등급을 받은 요인이 공직사회의 일정 정도 노력이 있었던 덕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 실은 이제 준하경 시장 취임 이후에 워낙 그 청렴도 평가가 외부 평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역점 시책으로 청렴도를 향상하자 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평가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발표된 이 변경된 평가 방식도 경주시가 1등급을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는 데에서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평가 방식대로 하면 경주시의 올해 등급은 작년보다 한 1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청년 노력도 반영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면서 종합청년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는 경주시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를 10점 만점에 7.35점, 그러니까 73.5%를 반영을 하고 네. 경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2.65점, 백분율로 하면 26.5%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은 전체 한 최대 7%까지 이렇게 감점하는 이런 평가 방식인데 반해서 이번에는 이 국민들과 공직자 이른바 내부 평가를 합산해서 전체 60%를 반영을 하고 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 내외부 평가에서는 종합 2등급을 경주시가 받았지만 부패 노력도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네.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경주시가 청렴윤리팀 신설이라든가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청렴 그 연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평가받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권익위 평가에 이런 뭐 맞춤형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종합청렴도 1등급 받았다고 지금 막 현수막도 붙어 있고 막 굉장히 좀 경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들뜨기보다는 그 왜 내외부에서 예전 방식대로 하면 2등급밖에 못 받았을까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 샴페인을 터뜨릴 때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일 때다. 예. 이런 지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이제 2달간의 모금을 마감했나 보군요. 어제 마감됐습니다. 예. 그 어느 지자체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작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정부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경주시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 벌였고 어제 이제 폐막식도 하고 또 모범 뭐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패, 표창장 이런 전달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 모금한 성금은 이 정부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또 교육, 자립 지원 이런 지역 내 저소득층, 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목표 금액을 넘겼는데 얼마나 성금이 모아졌을까요? 목표 금액이 경주시가 올해 7억이었는데요. 예. 어제까지 모금한 금액은 8억 2천만 원이어서 그 목표 금액보다는 1억 2천만 원. 그래서 사랑의 목표액을 100도로 보면 117% 달성했다. 그래서 네. 117도를 사랑의 온도탑은 기록을 했는데 이 기부 내용을 보면 좀 생각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 기부가 1억 2,350만 원, 법인 기부가 거의 절대 다수인 6억 9,650만 원. 이게 법인 기부가 절대액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작년에 그 모금했던 10억 2천만 원에 비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넘어서긴 했지만 2억 원 정도 감소한 것인데요. 이걸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난방비, 뭐 전기료, 경기가 어렵다 이런 네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이러면 성금을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내준 것 정성들은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금액으로 보면 그 앞선 해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다 이렇게 통계로 나타납니다. 예. 국내 최초로 축구 정규 경기가 가능한 그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이 경주 청군동에 들어섰죠? 그렇습니다. 이 정규 규격의 그 갖춘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입니다. 경시 쓰레기 소각장 등등이 있는 종합 자원화 단지 내에 들어섰었는데요. 이게 뭐 에어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계절 전천후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에어돔이라는 것이 기둥이나 벽체가 없이 공기 압력만으로 유지를 되는 막구조 건축 맞습니다.
물이고 이건 이제 예. 국내 최초라는 이야기고요. 냉난방 공기정화 시스템 등등을 갖췄습니다. 그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높은 인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에 강하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유사시에는 대피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복- 근데 예, 이게 저 예산이 한 100억 원 넘게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첨단 뭐 공법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전지훈련 특화시설 이 에어돔 건립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의 그 공모에 경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억을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 10억, 경주시 47억 이래서 총 107억 원의 예산을 들인 그 에어돔입니다. 크기가 가로 120m, 세로 78m, 내부 높이가 25m인데 그 내부에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 규격 인조 잔디 축구장 한 면,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이 가능한 모래 훈련장, 또 사무실 뭐 이런 등등 부대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 전지 훈련 유치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특히 축구 선수단 유치에는 경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그 경기 영상 분석 그 기술 플랫폼을 설치해서 선수들이 훈련할 때 영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경기 후에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시에는 재난 대피 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뭐 어린이들의 주민단합대회 이런 등등 실내 행사들도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죠.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